안녕하세요. 전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하루아침에 법적 남편이 된 아들이에요. 남들 눈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결정이 당시엔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좋겠네요. 제가 어머니와 혼인을 결정한 이유는 삶에서 맞닥뜨린 극심한 고통을 나누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그릇된 관계는 결국엔 저에게 큰 상처와 깊은 피해를 남기고 말았죠. 어머니와 혼입 무효 소송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파란만장했던 저희 사연 좀 들어보시겠어요? 어린 시절 저는 전국의 보유권을 전전하며 성장했어요. 참 저에게도 절 한때나마 잠시 길러준 부모가 있긴 했었죠. 그렇지만 제 친부모는 제가 유전병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저를 보유권에 가차없이 버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불안정한 나룻배처녀 아이 차갑고 낯선 곳이었고요. 보유원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제게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었습니다. 해선 늘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고 외면당하는 일들의 반복이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전 사람들에게 항상 벽을 치며 살았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13살 무렵 마지막으로 옮겨간 보유원에서 인연은 저한테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죠. 그곳에서 운명 같은 봉사자 한 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한때 수녀를 꿈꿔왔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다른 봉사자들과 처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매번 보유권에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다정한 말을 건네주시고 때로는 책을 읽어 주시거나 간단한 게임도 서로 함께 하곤 했어요. 그분은 특히나 몸이 불편했던 제게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셨죠. 저 또한 그 관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항상 따뜻하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은 저에게 단순 봉사자가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새 저는 그분을 엄마라 부르며 따르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저한테 필요한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셨고 저희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엄마의 격려는 제가 무너질 때마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는 보유권을 퇴소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막막함 그 자체였어요. 퇴소하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살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온통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겐 가족이라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었죠. 그때 엄마 같은 그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네시고 영훈아 정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엄마 집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 정말요 엄마. 그럼 엄마가 언제 거짓말 하는 거 봤어. 저야 너무 좋고 기쁘지만 엄마가 많이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제 몸도 성취 못한데 이래저래 엄마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누가 속 깊은 우리 아들 아니랄까봐. 엄만 정말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엄마 집으로 와. 그동안 도와주신 것도 많은데 더 부담이 될 순 없어요. 엄마 요새 에어로빅 열심히 다녀서 그런지 체력이 무척 좋아져서 너 하나 케어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제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러죠. 비록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넉넉치 못한 형편이기 해도 아들 같은 너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니? 걱정 말고 어서 짐부터 싸자. 감사해요. 엄마. 그 후 엄마는 제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엄마의 사랑과 지지는 제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었고요.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늘 빠듯한 살림이 있긴 하나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와 저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엄마는 몸이 불편한 저를 돌보느라 하던 일을 반으로 줄여야 했고 형편은 날로 어려워져만 갔어요. 나름대로 아끼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공과 금이 식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삶은 더욱 궁핍해 어느새 가정했던 엄마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죠. 엄마는 점점 예민해지고 화만 잔뜩 내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마도 절 어디로 쫓아내보내기에는 본인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 같이 살자니 처치 곤란한 혹을 괜히 데려온 것만 같아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같이 살면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도 많았고 엄마가 제게 소리치며 화풀이하는 날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쯤부터 엄마는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죠. 처음엔 한 잔 두 잔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한 병 두 병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엄마의 얼굴은 늘 수심이 가득 차 보였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집을 박차고 나왔겠지만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 집을 떠날 용기가 없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도울 수 없느니 몸뚱이가 저주스러웠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엄마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번 달도시 가스비가 20만 원이나 나왔네. 제가 저번 달에 독감에 걸려서 난방을 계속 틀어놔서 그런 거죠. 제가 온 뒤로 계속 돈 나갈 일만 생기네요. 솔직히 너 앞으로 나오는 수당 가고는 둘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고픈 심정이에요. 방금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했니? 당연하죠. 엄마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영훈아, 그럼 엄마랑 혼인 신고 좀 해. 줄래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간의 색시가 되겠다는 말은 아니니까 놀라지 말아라. 너랑 혼인 신고를 해서 내가 법적 배우자가 되면 주민센터에 서류 떼러 갈 때나 등록할 때 번거롭게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너 대신 내가 일을 다 봐줄 수 있잖니. 그렇긴 하겠네요. 저번에 너 데리고 밖에 나가다가 빙판길에서 허리 삐끗해서 내가 새 다른 꿈쩍도 못하고 고생했던 거 기억나지네. 기억나죠. 그때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데. 그러니까 혼인 신고만 하면 지금보다 편하게 너 뒤치다꺼리 다 해 줄 수 있다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지원금 혜택도 조금 더 늘어나니까 지금보단 사정이 훨씬 나아질 거다. 차라리 입양하시려는 내 친부모 찾아가서 동의서도 작성해야 하고 골치 아픈 일이야. 혼인신고 해버리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니까. 내가 이렇게 입 아프게 말하고 있잖니. 그건 그런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엄마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생기면 어떻대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나중 일까지 미리 신경 써야 되겠니? 그리고 엄마는 한데 수녀를 꿈꿔왔던 사람으로서 남자들과 이성적인 만남은 평생 금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이악 물고 다짐만 사람이야. 그래도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얘가 도대체 엄마를 뭘로 보고 엄마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좀 그렇게 찝찝하면 혼인 신고 일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서 내일까지 말해주도록 해라. 엄마의 갑작스런 제안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옳은 선택인 건지 사랑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도 됐고 왠지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차마 말은 못 꺼냈지만 저도 희박한 확률로 좋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의 배우자에게도 죄짓는 것만 같으니 찝찝한 제안을 쉽게 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어녀사는 주제에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손발이 불편한 이 몸으로 당장 어디 취직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엄마의 제안은 현실적인 우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 아침에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죠. 엄마는 그날부로 일을 안 해야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서 간간히 나가던 식당, 주방 일도 완전히 쉬었고 복지센터로 달려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모조리 다 신청하셨어요. 녹록치 못했던 형편에서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거의 엄마의 술값으로 쓰여졌어요. 안 그래도 엄마의 술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섞고 있었는데 엄마는 점점 술에 더 의존하기 시작했고 많은 날들을 인사불성으로 보내셨죠. 그러는 와중에도 엄마는 경제권을 꼭 쥐고 계셨어요. 제게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항시 엄마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했고 결제도 꼭 엄마가 직접 하셨죠. 먹고 싶은 음식을 얘기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잘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 사이 남자는 절대 쳐다도 안 볼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엄마는 웬 험상 고운 인상의 아저씨 한 분과 사귀기 시작하셨죠. 느지막이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진 건지 엄마는 점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아저씨를 집에도 종종 딱 잡아셨지만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였죠. 전 엄마의 갑작스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왠지 모를 소외감과 고립감에 괴로워졌다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영훈아 엄마 왔다. 엄마 참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셨네요. 여전히 술에 잔뜩 하셨고요. 취하기는 는 소주 한 잔만 했는데 누가 취해 3일 동안 연락도 없이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대체 뭐 하셨어요? 전화긴 또 왜 꺼져 있는 건데요? 바람 좀 새고 친구네 종가 있었다. 엄마도 사람인데 너 뒷바라지만 하고 계속 집에만 처박혀 살 수는 없는 거잖니? 그리고 내 핸드폰은 오래돼서 그런가? 배터리가 자꾸 방전돼서 연락을 못한 거야. 안 한 게 아니라 하나 새 걸로 장만해야지. 못 쓰겠다. 3달 전에 최신형으로 거금 주고 장만하셨나요? 어떻게 벌써 망가져요?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어째 엄마한테 말 대답이 느는 것 같다. 제 전화 일부러 안 받은 거? 다 알아요. 반찬 좀 사게 결제 좀 해달라고 전화드린 거였다고. 저 3일 내내 맨밥으로 대충 때워서 기운도 하나 없어요.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는데 밥에 그거랑 좀 비벼 먹지. 그랬니? 내가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반찬 투정이 지금 장난하세요. 앞으로 지원금 반은 제가 스스로 쓸게요. 매번 엄마한테 허락 받고 돈 쓰는 게 너무 답답해 미쳐버리겠다고. 그건 안 된다. 새파랗게 어린 너한테 어떻게 돈을 맡기겠습니다. 저도 다 큰 성인이에요. 설마 그 도박 중독자 남친한테 다 갖다 줘버려서 저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시죠? 너희 자식 아주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리고 그 남잔 그냥 친구라니. 저한테 돈 주는 게 못마땅하면 최소 돈을 어디다 쓰는지만이라도 제가 알 수 있게 내역을 다 보여주세요.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창리 사면 하나도 안 남는 코딱지만한 돈 설마 엄마가 꿀꺽 했을까 봐. 그래 월세랑 가스비도 다
지원받고 계시는 거 알거든요, 자꾸. 이런 식이면 저 더는 어머니랑 못 살아요. 영훈아, 몸도 성취하는 내가. 엄마 없이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인터넷 찾아보니 굳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세안도 받을 곳이 있던데요.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희생한 게 얼만데. 이젠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네. 저도 엄마 희생하신 거 왜 몰라요? 잘 알죠. 그래서 2년 동안 찍소리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대체 저를 왜 거두신 거세요?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엄마인 내가 당연히 거두는 게 맞지 않니? 그건 참 고마워요, 엄마. 그래도 우리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 자꾸 이상한 소리 짓거릴 거면 내 집에서 당장 썩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그래,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도움받을 곳 많이 있다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라. 이 엄동설안의 진심으로 절 쫓아내겠다 거세요. 그래, 이어 놈아.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허투아는 놈하고 더는 같이 못 살지. 관 각자 하고 하니까 지금 심기가 불편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 몇 분이나 된다고 내 역을 공개하라. 어쩌니 괜한 의심받는 나도 기분이 나쁘다고. 그럼 호적은 당장 정리해 주실 거죠? 엄마랑 계속 결혼한 상태인 거는 서로한테 찝찝한 일이니까 이혼해서 추후에 문제없이 깔끔하게 호적 정리 먼저 해요. 그럼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너가 해서 이혼 안 해주란다. 왜 그러세요? 엄마 원래 안 이러셨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아, 글쎄. 난 너랑 이혼은 못 해준다니까. 계속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시끄럽게 굴 거면 어서 내 집에서 나가 썩 꺼져버려. 그날 새벽 엄마는 갑작스레 화를 내며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다. 제가 달리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죠. 눈발이 흩날리는 길거리를 홀로 거니는데 엄마와 함께 살기로 했던 그날의 제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싶어 후회에 눈물이 막 나더군요. 핸드폰도 충전이 안 돼 꺼져버렸고 세상에 덩그러니 저 혼자 버려진 참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처 없이 몸을 뉘을 곳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날은 추위가 절정에 달했던 겨울날이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그런지 몸이 갑자기 덜덜 떨려왔고 결국 전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정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 전 어느 병원의 따뜻한 침대 위에 누워 있더라고요. 몸의 떨림은 멈추었지만 마음속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고 몸을 회복한 후 장애인 쉼터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절망적인 제 상황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고민했죠. 제 인생의 거의 절반이나 함께 해온 애틋했던 엄마와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한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추억이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엄마의 행동으로 인해 저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처한 상황 모두를 사회복 지사님께 말씀드렸고 그분은 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저를 돕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 후에 엄마와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이는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첫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 걸면서 끝까지 절
설득시키려 하시더라고요, 영훈아. 엄마단에 또 전화하셨네요, 너 엄마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날 가 집박을. 뛰쳐나간 뒤로 엄마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지 알아. 그날 엄마가 쫓아내셨다. 혼인 무효 소송 이제 그만. 다 취하하고 엄마 집에 다시 들어와서 오손도손 예전처럼 같이 살면 안 되겠니? 그동안 저 많이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보여줬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저한 너무 상처였다. 미안하다. 엄마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엄마랑 친구였던 그 아저씨랑 더 이상 안 만나고 술도 다 끊었다. 텅 빈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려니 너무 외롭고 슬퍼 견딜 수가 없구나. 아들 빨리 엄마 곁으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대체 무슨 속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누구도 없이 제 삶을 스스로 살고 싶으니까 멀리서 응원해 주셨으면 해요. 몸도 불편한 너가 혼자서 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생각보다 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 엄마와 지저분하게 얽힌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내어주고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다거니 혹시 돈 때문에 그러세요? 그가 돈 몇 푼 때문에 미쳤다고 이러겠니? 나는 주님께 널 내 아들 삼고 평생을 책임지겠다. 맹세했는데 주님과 목숨 걸고 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순 없어서 그러지. 엄마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전 엄마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영훈이 너 이제 보니 사탄 마귀에 단단히 쉰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계속 일방적인 얘기만 하실 거면 전화.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요? 끊을게요. 소송을 준비하는 와중에 저를 향한 엄마의 이상한 집착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의 정이 있어 매몰차게 끊어내지 못해 엄마에게 많이 휘둘렸던. 그래도 이악 물고 엄마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법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 소송은 대개 승소하기 어렵다고 도는 제 상황은 예외. 엄마와의 혼인은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결혼이었다.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 어렵사리 승소할 수 있었죠. 소송 과정은 저에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서 정말 두 번 다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승소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안도감과 해방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를 벅차오르게 만들었어요. 저는 비로소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내 삶을 온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죠.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자유롭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드디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 전 직업재활센터에 들어가 회계 업무를 배우고 있어요. 제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면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싶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죠.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바라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가려고요. 음악